안녕하세요. 미래인지학원 한능검 전임이자 한능검연구소 소장 원유철입니다. 66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총평하고 간단한 해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보면서 다음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 간단한 암기법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출제 영역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대사가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9문제 출제됐고요. 고려시대 8문제, 조선 9문제, 그리고 근현대가 20문제 출제됐습니다. 20문제 조금 하회하는데 이번에는 20문제 맞춰갖고 출제가 됐습니다. 옆에 조그만 글씨는 점수를 말합니다. 고대사가 18점이 출제됐고요. 고려사가 17점, 조선이 17점, 그리고 근현대가 38점이 출제됐습니다. 근현대가 대략 40문제 출제되고요. 고대사, 고려, 조선이 비슷하게 출제가 됩니다. 이번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통합사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됐다는 게 특징이에요. 개수는 4개밖에 안 되는데 점수 비중이 10점이나 됩니다. 그게 좀 특징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59회 한능검 시험부터 지문이나 선지의 키워드 개수가 대폭 축소된 채 출제되고 있는 거 아시죠? 58, 59회 즈음에 공무원 학생들이 이제 많이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난도를 좀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택한 게 키워드 개수를 확실히 줄이거나 키워드가 눈에 띄는 것을 조금 숨겨서 출제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번 시험 역시 이런 것들이 시험 난도를 높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키워드 개수가 축소되는 것은 빈출 문제나 기출 선지를 많이 접한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다만 아직 기출 범위를 접한 범위가 적은 중위권위 학생들한테는 난도의 감을 굉장히 높인 역할을 할 거예요. 이건 쭉 유지되는 경향입니다. 59회부터 좀 66회까지요. 자, 이번 시험에서 상위권 학생들의 점수에 영향을 준 문제를 보자면은 5번 이제 무왕 때 삼국의 정세를 물어봤는데 무왕 때 고구려는 영양왕, 신라는 진평왕이 있었거든요. 영양왕이 영양가가 있었던 왕이에요. 그 왕 때 수나라를 물리칩니다. 그걸 물어봤던 거고요. 16번에 해신 문제, 17번에 문화재 사진 문제, 월정사 팔각구충탑 있습니다. 고려시대 다각다층탑 딱 3개 남아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북한에 있어서 걔는 거의 안 나오고 2개만 냅니다. 그 2개를 월경이라고 해요. 월경. 월정사 팔각구충, 경천사 10층인데 몇 번 풀어보신 분들은 아주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처음 문제를 접한 분들은 문화재 사진 문제는 기본적으로 난도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제 여기다 넣은 겁니다. 24번에 홍대용, 27번에 경복궁 궁궐 문제, 30번과 31번이 사학사 2문제 연달아 나왔는데 이 문제도 조금 상위권 학생들한테 난도를 준 문제입니다. 38번에 대항 광복회, 이거는 늘 나오는 문제인데 지문이 기존에 나오던 패턴을 조금 벗어난 걸 냈습니다. 자, 40번에 인물사 문제 이육사, 요게 상위권 학생들의 점수에 영향을 준 문제고요. 기타 이제 중위권 학생들한테까지 점수에 영향을 줬을 만한 문제를 살펴보자면은 7번에 선덕왕, 진성여왕 사이에 있었던 문제, 아주 자주 나오죠. 사실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겁니다. 신라하대 난과 진성여왕 시기 때 순서 문제는 아주 잘 나옵니다. 자, 12번 어사대, 13번 대관계 몽골 문제, 28번에 신미왕이요, 32번에 동학 문제 1점짜리인데요. 자주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넣은 겁니다. 33번에 보안회, 46번에 박정희 정부 문제, 47번에 김영삼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게 언제였냐라는 연표 문제입니다. 50번에 통일정책 문제, 이것도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점수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봅니다. 출제 영역을 시대별로 보자면 고대사 9문제, 점수는 18점 나왔고요. 고려 8, 점수 17, 조선 9, 근현대 20문제 나왔습니다. 개항기가 확 줄고 일제가 좀 늘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문제 수 자체는 많이 줄지 않았지만 점수가 대폭 줄었어요. 통합 문제 4문제 나왔는데 10점이 됐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자, 65의 출제 비중하고 대체로 비슷한데요. 개항기 출제 비중이 크게 줄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9문제에서 6문제로 줄고요. 18점에서 11점으로 줄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근현대 내에서의 출제 비중의 변동은 최근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개항기 일제 현대 중에서는 문제 출제가 계속 좀 업앤다운 한다는 걸 기억 좀 해두세요. 특이한 것은 통합 문제 배점이 상당히 아주 과감하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일회적인 특징인 것 같긴 한데요. 통합 문제 비중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주제별은 정치사 문제 32문제 나왔고요. 경제사 5문제, 사회사 2문제, 문화사 11문제 나왔습니다. 통합 문제 4문제가 문화사 문제 영역에 속합니다. 정치사가 줄고요. 32로 줄었습니다. 경제사, 문화사 비중이 다시 증가했습니다. 특히 문화사 점수가 대폭 증가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65회처럼 문화재 사진 문제도 나왔는데 2문제 나왔습니다. 59회 이후에 반복되는 시험 출제상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잘 좀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일단 첫 번째 박스 지문 있죠. 제시문 있죠. 그걸 보자면은 제시하는 키워드 개수가 대폭 줄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아니면 제시해주는 키워드의 수준을 점점 높이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기출 선지 있죠. 1, 2, 3, 4, 5번 있잖아요. 이거는 4, 5문제 빼놓고는 문제은행처럼 여전히 기출 선지가 그대로 똑같이 출제되고 있어요. 이거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약간의 지문의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 차이가 좀 있어요. 이전에는 문제 지문을 한 글자도 안 틀리게 똑같이 냈다면 지금은 조금씩은 바꾸는데 문제 전체의 경향이나 주요한 키워드 들어가 있는 걸 보자면은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건 문제 은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이 빈출 문제가 반복된다는 건데요. 이게 절대평가 시험의 이제 특징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같은 것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매회 한 40문제 정도가 기존에 기출됐던 문제들이 조금씩만 변형된 채 그대로 출제되고 있어요. 이게 1급 합격할 점수 정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1급 합격할 점수 정도의 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변형시킨 채. 요걸 잘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 지문을 파악하는 능력이 조금씩 더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시험처럼 함정을 넣거나 오해를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키워드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답을 내는 것은 아주 쉬워요.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자, 키워드 개수가 줄어드는 것 따지면 조금씩 어려워지는 게 맞긴 맞는데, 반대로 함정 같은 것이 없는 절대평가 시험의 특징으로 보자면 어려워지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잘 염두에 주셔야 돼요. 분명합니다. 그 한계는. 자, 이번에 66회 시험도 박스 지문의 키워드가 어려운 것들이 몇 문제씩 있으나 답과 선지는 여전히 아주 명확하게 도출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결책을 보자면은 첫 번째, 박스 지문의 키워드를 찾아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좀 해야 됩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박스 지문에 등장하는 키워드들이 대부분은 이미 선지로 출제됐던 키워드들이에요. 그게 박스로 들어옵니다. 아니면은 박스 지문의 주요한 키워드 외에 부가적인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선지로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호환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등장했다는 키워드도 결국은 앞에 한 번씩 봤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아놓은 기출선지나 박스 지문이 있다면은, 그런 자료가 있다면은 그거는 정말 꾸준히 보세요. 제가 그걸 목적으로 만든 게 키워드 엔제인데 요걸 좀 잘 참조해 보세요. 1800 지문이 있고요. 그 안에 여러 개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데 한 지문당 키워드가 2개, 3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기출선지 그대로 계속 보다 보면은 문제가 나오는 게 좀 익숙해질 겁니다. 자연스럽게 키워드들을 보는 눈도 높아질 것이고요. 키워드로 난도를 높이는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기출선지는 4, 5문제 빼고는 기존에 출제됐던 선지들이 그냥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최대한 기출선지를 많이 봐갖고 눈에 익숙하게 해두는 게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눈에만 익숙해지면 실제 시험 선지도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빈출 문제를 정말 잘 선별해갖고 푸시는 게 좋아요. 이것저것 다 풀어갖고 범위를 확 확장시키는 것보다는 빈출 문제는 먼저 확실하게 잡고 가세요. 그걸 잘 선별해갖고 푸시면은 시험장 가기 전에 이미 40문제는 다 풀어놓고 가는 셈이 됩니다.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능검 연구소는 기출 문제를 다 모아다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빈출 문제들만 모아갖고 항상 출제되는 문제, 거의 매번 출제되는 문제, 빈출 문제라고 3등급으로 빈출 문제 등급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통해 갖고 학생들한테 이 문제를 맞춤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스터디를 통해서 시험장에서 볼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학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단판 승부 스터디를 소개하는 글을, 저희 카페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거면 대부분 기출문제 풀이하게 들면 자연스럽게 난도가 떨어지는 문제들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시험은 단기간에 꼭 합격하기를 바랍니다.